안녕하세요. 축진멍입니다. 리그 우승과 챔스권 싸움이 치열한 최근 시점인데요. 빅식스 그리고 아스톤빌라까지 더해서 부상 상황을 체크해 볼 생각이고요. 여기서 이 부상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한번 제 생각과 더해서 말씀드려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아스날이고요. 먼저 아스날은 부상 상태가 거의 깨끗해요. 챔스 마지막 경기 끝나고 찍는 영상인데 사실 다우먼 부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선수가 다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칼라피오리와 하베르츠까지 복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스날은 이제 진짜 어떤 세팅들이 다 완료가 된 것 같아요. 부상 선수들 다 돌아왔지, 스쿼드 뎁스 빵빵하지, 거기에 경쟁팀에 비해 승점까지 앞서 있다 보니까 완전한 세팅이 완료됐고요. 멤버는 사실 자리별로 거의 두세 명씩 있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 보강할 거리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기서 아스날이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해 볼 예정이고요. 앞으로 부상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시기는 부상이 거의 클린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팀은 맨시티입니다. 맨시티는 일단 스톤스, 오스카밥 2월 초 복귀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톤스는 사실 부상이 딱 정해져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명확한 것 때문에 못 나온다기보다는 쓰려고 보니까 부상이네 이런 느낌이 강해서 스톤스는 그냥 없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사실 스톤스가 진짜 잘할 때는 탈압박도 그렇고 빌드업도 그렇고 전술적인 이해도도 그렇고 되게 쓸 곳이 많고 게다가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좋은 선수인데 시티에서는 이 스톤스 쓰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스카밥은 재능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던 선수인데 사실 부상 큰 거 하나 겪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못 뛰었었고 또 이번 시즌도 초반에는 좀 잘하다가 부상 겪으면서 또 못 나왔죠. 근데 이제 지금 온스테인 쪽에서 풀럼이랑 거의 영입이 합의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오스카밥은 아마 풀럼으로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후뱅 디아스와 사비뉴가 2월 말 정도 복귀 예정인데 사실 후뱅 디아스가 진짜 크죠. 시티 입장에서는 거의 순수 수비력 대장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선수인데 이제 후뱅 디아스가 없다 보니까 지금 게히를 급하게 데려왔고 후산호프도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점점 챔스 윗단계 그 다음에 리그 후반기의 중요한 게임 이런 거에선 아무래도 경험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후뱅 디아스 없는 게 맨시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타격이고요. 사비뉴도 물론 자신의 장점은 있는 선수지만 그래도 세메뇨 같은 선수 영입하면서 사비뉴의 공백은 그 정도까지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바치치입니다. 저는 코바치치 없던 것도 꽤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26년 3월 중순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복귀해서 폼 올리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 코바치치는 이번 시즌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코바치치가 로드리 없을 때 해줬던 그런 축구력이나 퍼포먼스 생각하면 있으면 진짜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로드리랑 투볼란치로 쓸 때도 나름 또 느낌있게 쓸 수 있고 게다가 그렇게 코바치치가 있다 보면 실바도 어느 정도 쉴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바치치 없는 것도 꽤 큰 부분이다. 그 다음 그바르디올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되죠. 월드컵도 못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기록상으로는 5월 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거는 좀 긍정적으로 본 거고 시즌 아웃이라고 거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티는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우승 경쟁하는데 주전 센터백 2명이 아웃된 상태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것 치고는 그래도 승점 차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나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티가 이제 뎁스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세메뇨 본머스로부터 데려왔고요. 게히 크리스탈 팰리스로부터 데려왔습니다. 이 두 명의 영입은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영입이 됐던 것 같고 이 두 선수 사실 좌우 가리지 않고 모두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영입 게다가 리그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더 좋은 영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레인 같은 선수 임대 복귀시킨 것도 저는 괜찮다고 느껴지고요. 3위 아스톤빌라입니다. 아스톤빌라가 사실 우승 경쟁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중원이 완전 초토화됐어요. 일단 로스 바클리 같은 선수들도
오랫동안 못 나오고 있고요. 이제 존 맥긴도 중앙 미드필더 가능하고 사이드도 가능한 그런 자원이잖아요. 근데 맥긴도 3월 중순 복귀 예정. 그 다음에 빌라의 어떻게 보면 중원의 축구력을 제대로 담당하는 틸레망스도 3월 말 복귀 예정. 그 다음에 부바카르 카마라라는 수비형 미드필더 시즌 아웃입니다. 사실 카마라, 틸레망스 이 두 선수는 미드필더 세 자리 중에 두 자리 무조건 주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뭐 오나나를 쓴다든지 아니면 부엔디아를 쓴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빌라가 되게 좋은 게 뭐 틸레망스, 카마라, 맥긴 이런 선수들이 아래까지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 도와주고 풀어서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나왔을 때 느린 후방 빌드업 풀어서 전환 패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또 가운데서 하는 경합이 장점이었던 팀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빌라는 FA컵 살아있고 유로파리그 살아있기 때문에 경기 수가 많은데 이런 선수들이 없다는 거, 그리고 한 포지션에 몰아왔다는 거, 이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스톤빌라도 겨울 이적 시장에 꽤 영입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베식타스에서 타미 에이브러햄 스트라이커 데려왔습니다. 사실 말런이라는 선수를 보내면서 와킨스와 함께 스트라이커 뎁스를 구축해줄 선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에이브러햄 데려오면서 와킨스와 또 다른 느낌의 톱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와킨스는 말런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타미는 또 와킨스와는 좀 다른 유형이고, 근데 또 장점을 보자면 PL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일리라는 윙어 또 임대 복귀 시켰고요. 더글라스 루이스 노팅엄에서 다시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원 뎁스 모자르기 때문에, 또 더글라스 루이스가 아스톤 빌라에서 되게 잘해서 유벤투스를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더글라스 루이스 복귀하는 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맨유는 사실 도루구가 가장 크죠. 어떻게 보면 이 영상 주제를 떠올리게 된 것도 이 도루구의 부상 때문인데요. 일단 더리우트부터 얘기를 해보면 사실 맨유가 지금은 센터백이 대회 대비 많은 편이긴 해요. 리산드로, 헤븐, 요로, 맥과이어, 거기에 더리우트까지 하면 센터백 5명에 뭐 쇼 같은 선수도 센터백 가능하다는 걸 따지면 더 많죠. 근데 이 더리우트가 없는 거는 저는 또 꽤 크다고 느껴져요. 물론 이제 캐릭볼에서 맥과이어가 잘해주고 있지만 맥과이어는 민첩성 쓰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장점이 줄어들 수 있고, 뭐 더리우트도 미친듯이 빠르다 이건 아니지만 맥과이어에 비해서는 저는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커버 범위도 괜찮고 따라가는 속도도 그렇게 나쁜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더리우트 또 나왔을 때는 가운데 센터백 자리에서 커버력 엄청나게 좋았기 때문에 저는 더리우트 한번 기대해볼 만하고요. 지르크지는 2월 초 복귀 예정인데, 뭐 지르크지는 사실 AS 로마 얘기가 좀 있어서 이번 시즌은 좀 크게 생각하긴 어려운 자원이고, 도루구가 크죠. 아무래도 도루구가 캐릭볼 아래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 많이 맡았었고, 또 아스날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최근에 딱 폼이 오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름을 제대로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딱 부상을 당한 게 뭔가 이 선수 개인적으로도 되게 커리어 측면에서 아쉽다고 할까요? 그래서 도루구가 없으면 사실 레프트백도 루크쇼 정도로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루크쇼가 사실 항상 부상으로 불안한 자원이라서 일단 뭐 레프트백을 볼 수 있는 선수가 달로도 왼쪽 되긴 하고 마즈라위도 왼쪽 되긴 하고 또 말라시아까지 있긴 합니다. 게다가 이제 맨유가 대회 하나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뎁스 자체는 넉넉하나, 어쨌든 도루구는 또 사이드백이 아니라 윙어로 활용했을 때 또 괜찮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루구 없는 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첼시입니다. 첼시는 일단 부상 라비아 2월 초 복귀 예정이라고 하는데 첼시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라비아는 또 돌아와서 언제 들어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혹은 또 이러다가 부상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라비아는 저걸 믿어서는 안 되는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라비아 공백이 물론 이제 안드레이 산토스가 잘 채워주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또 카이세도 라비아 둘이 나왔을 때 그 맛이 있거든요. 근데 라비아가 없는 게 정말 크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토신도 2월 중순 복귀 예정입니다. 근데 토신은 사실 엄청 좋았다 요건 아닙니다. 하지만 스위퍼 볼 수 있는 선수가 뭐 토신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이 토신이 없을 때 다른 선수들이 스위퍼 자리를 보면 또 거기서 퍼포먼스에 약간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그리고 첼시도 어쨌든 간 챔스도 있고 리그컵도 있고 리그도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필요할 때 센터백 하나하나가 아쉬운데 토신 조금이라도 없는 거 아쉽고요. 이수구 역시 중원 뎁스에 필요한 자원인데 이수구도 없는 건 좀 아쉽습니다. 이수구도 나왔을 때 자기 장점이 있는 선수더라고요. 태클 능력 같은 거. 근데 그게 없는 게 좀 아쉽고요. 코릴은 뭐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인대 부상이라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폼 끌어올리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코릴은 아쉽고, 이번 시즌 사실 첼시가 만약에 코릴 없고 뭐 마레스카에서 로세니어로 바뀌면서 그 혼란 속에서 챔스를 만약에 못 간다고 가정하면 이 코릴의 부상이 되게 비중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첼시가 센터백 어떤 뎁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 보냈던 안셀미노를 다시 임대 복귀시켰어요. 센터백. 안셀미노도 좀 어리긴 한데 과연 이 안셀미노라는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리버풀입니다. 진짜 리버풀은 큰일 났어요. 리버풀이 일단 수비수로 뛸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일단 코나테가 가족상을 당해서 지금 정확히 언제 복귀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제 슬롯 인터뷰 들어보니까 뭐 이번 주 리그에 복귀하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다. 약간 세모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나테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조고메즈 타박 부상이 있는데 이 조고메즈의 부상도 사실 복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슬롯 감독은 이번 주 주말 경기를 바라고 있으나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바이세티치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보지만 센터백도 볼 수 있는 선수라 이럴 때 좀 필요한데 없는 거 아쉽고요. 이삭은 4월 말 복귀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삭은 이번 시즌에는 제대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 쿠반 정도가 아니면 돌아와서 폼 올리고 이런 것까지 따졌을 때는 이삭은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큰일인 게 프림퐁이 카라박전에 부상 아웃을 당했어요. 이게 뭐 햄스트링 쪽이라고 하는데 햄스트링은 사실 엄청 긴 부상은 아니지만 이게 부상이 계속 재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햄스트링 한번 당하면. 그래서 카라박전 부상 당해서 뭐 엄청 길진 않지만 돌아와서도 조금 불안정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레오니 브래들리 시즌 아웃 당한 상황에서 라이트백이 없어요. 일단 전형적인 라이트백 브래들리 프림퐁 없죠. 그럼 또 소보슬라이, 커티스 존스 이 중에 한 명 내려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전력적으로 손실입니까? 근데 뭐 리버풀 1티어나 그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보강의 움직임이 없다. 여기서는 보강이 들어가야죠. 만약에 지금 코나테가 돌아온다고 치고 조고메즈가 돌아온다고 치면 그 3명 반다이크, 코나테, 조고메즈를 그대로 선발에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후보 없이. 뭐 엔도라는 선수가 있지만 사실 엔도도 옛날 뭐 클롭이 잘 쓸 때 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따지면 리버풀이 수비 뎁스는 뭐 임대로라도 어떻게든 데려와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놀라우리만큼 어떤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의 상황이 참 심각하다. 올 시즌 물론 이 전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부상까지 겹쳐서 참 안 풀리는 시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이 제가 봤을 땐 오늘 소개하는 팀 중에 부상 제일 많아요. 가장 핵심 선수들로. 일단 반더벤은 몸 상태 이상이 있는데 주말 경기에 복귀할 수 있을까? 요건 한 3모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포로, 쿨루셉스키 2월 말 복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포로가 진짜 뭐 갈릴 만큼 갈렸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포로가 필드 플레이어 중에 유럽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 1위도 해봤던 선수인 것 같은데 포로가 이제 터질 게 터진 거죠. 사실 뭐 경기 안에서도 좀 피로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다 보니까 포로 경기 내에서도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이번에 부상 좀 복귀하면서 좀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쿨루셉스키 2월 말인데 쿨루셉스키는 시즌 초에 뭐 11월 복귀다. 그리고 연말 복귀다. 그리고 뭐 2월 말 복귀다. 근데 여기서 또 밀릴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쿨루셉스키 통증이 잘 안 가시나 봐요. 그래서 쿨루셉도 거의 시즌 아웃급으로 못 쓰고 있고요. 히샬리송 3월 초에 복귀 예정입니다. 근데 일단은 솔랑키가 돌아왔고 무한이가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커 2명으로 어떻게든 버텨볼 만합니다. 사실 뭐 히샬리송 본인의 장점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일단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괜찮은 상황이고요. 벤 데이비스 4월 중순 복귀 예정입니다. 사실 벤 데이비스 저런 선수가 라커룸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팀 분위기 잡아주는 데도 중요하고 또 사실 벤 데이비스가 토트넘에선 되게 기본기 좋은 편이고 정발 풀백이어서 활용도가 꽤 높은데 벤 데이비스 뭐 거의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상이 좀 커서 그거 복귀해도 폼 올리고 이러면 나이도 있다 보니까 극후반 아니면 거의 못 뛴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벤 데이비스는 상당히 안타깝게 됐고요. 그 다음 쿠두스입니다. 쿠두스 4월 중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쿠두스도 이번 시즌은 보기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도베르의 성장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봐야 되는데 그래도 오도베르가 최근에 토트넘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전히 이 왼발잡이 선수가 없는 거 그리고 쿠두스 본인의 특유 장점이 있잖아요. 상황이 제대로 세팅이 안 돼도 혼자 힘으로 버티고 막 전환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선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이 아쉽고요. 1대1도 거의 토트넘에서는 최강자였는데 어쨌든 쿠두스의 빈자리도 큽니다. 벤탄쿠르 역시 이번 시즌 뭐 거의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되고 사실 벤탄쿠르가 토트넘에서 폼만 올린다면 가장 육각형 3선인데 만약에 벤탄쿠르가 뭐 있는 상황에서 슬슬 폼 올리면서 지금 좋은 비수마랑 합을 맞춘다? 그럼 토트넘 삼선도 어느 정도 공 돌아가면서 커팅이 되는 그런 삼선이 되거든요. 근데 벤탄쿠르 없는 게 좀 아쉽고 베리발도 수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리발도 없다. 이 중원에 에너제틱한 젊은 미드필더가 없고 또 메디슨 시즌 아웃이죠. 그래서 토트넘은 뭐 미드필더도 다쳤고 공격수들도 다쳤고 그냥 수비수도 다쳤고 그냥 골고루 다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센터백 빼고는 모든 포지션이 부상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토트넘이 물론 프랭크 감독 본인도 아쉬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또 부상 상황도 너무 심각한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토트넘이 사실 갤러거 데려왔고 산투스에서 소우자라는 어린 왼쪽 풀백 데려왔는데 사실 소우자는 실력을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공교롭게도 지금 순위가 안 좋은 팀들이 다 부상이 많습니다. 그냥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역시나 부상 많은 게 성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풀과 토트넘 특히 부상이 많이 심각하고요. 1위인 아스날은 뎁스도 좋은데 부상까지 다 클린해진 상황이다. 정말 우승하기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